수지고는 무조건 교육청입니다. 그래요, 교육청이 핵심이긴 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교육청 중에서 그럼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과거 데이터와 반복이 안 되려면 겠죠. 그거는 학교 시험에 나왔을 가능성이 없으니까요. 네, 안녕하세요. 수지이강학원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이경규입니다. 이제 수지고등학교를 일단 입학하신 거를 축하드리고요. 그래도 이제 저를 처음 보시는 어머님도 계실 수가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고 수지고등학교가 어떻게 출제가 되고 그다음에 어떤 방향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조금 더 현실적인 이야기들도 몇 가지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저는 여기 이제 수지이강학원이 처음 생겼을 때부터 시작을 했고요. 학원 강사 한 지는 이제 10년이 넘어갔습니다. 올해 이제 수지고등학교 졸업한 전교 1등, 2등, 성대 의대 간 친구랑 포항공대 간 친구 다 제 제자 출신들이고요. 그래서 일단 이제 쉽게 말해서 상위권, 극상위권 상대로 수업을 하고 있는 선생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는 의견이 어떻게 보면 조금 편향적일 수도 있기는 해요. 왜냐하면 제가 가르치는 대상의 학생들이 좀 그런 종류의 친구들이다 보니까 이게 어떤 모두의 의견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최대한 좀 균형감 있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아마 이야기는 너무나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수지 지역 시험은 어렵다. 그래서 사실 저도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1등급을 넘어선 100점을 목표로 하겠다. 근데 이제는 함부로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제 거의 불가능의 영역에 가까워지고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일부 학교는 가능한 학교도 있기는 해요. 수지고도 완전 불가능한 학교는 아닙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좀 비교하긴 그렇지만 홍천고는 그냥 아예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1등급을 넘어선 100점이라는 개념은 좀 쉽지 않고요. 물론 어떤 등급 체계가 바뀌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저는 학생부에 이제 들어가는 어떤 원점수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사실상 4%를 목표로 해서 학습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제 학생들이 본인을 일단 평가를 할 때 제일 많이 하는 행동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지고등학교라고 하면 작년 시험지를 보고 우리 아이의 성적이 어떠한지 평가를 하겠죠. 그래서 우리 아이가 이 정도 점수 나왔으면 1등급이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경험을 해보면 생각보다 그게 1등급과 연결된다고 이야기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는 조금 이따가 기출을 분석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볼 건데, 쉽게 생각해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2024년도 기출을 풀어본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수지고 거 이전에 풍덕고 것도 풀어볼 거고, 홍천고 것도 풀어볼 거고, 성북고 것도 풀어볼 거고, 분당 지역 것도 풀어볼 거고, 대치 지역 것도 풀어보겠죠. 그러면 풀어보면 되게 독특한 현상이 발생을 하는데요. 이게 학교 선생님들이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비슷한 유형, 그다음에 굉장히 똑같은 문제들이 출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학교 시험지를 풀면 풀수록 나도 모르게 사실상 수지고등학교 시험지를 풀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는 효과가 발생이 되거든요. 어떤 이야기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다 보니까 수지고등학교 거를 풀었을 때 이미 수지고등학교 거를 푼 거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겨울방학 때도 저희가 이미 학습할 때 다른 학교 기출들을 다 넣어서 교재에 넣어서 이미 학습을 시키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미 시험 본 것들은 사실상 점수가 비교적 높게 나올 수밖에 없는 가능성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내가 올해 학교 시험을 봤을 때는 그것보다 훨씬 더 어려울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하고 시험 대비를 하는 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새로운 트렌드의 문제가 더구나 굉장히 많이 출제될 수밖에 없겠죠. 개정교육이 되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어머니들, 개정교육 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개정교육 되었을 때, 개정교육이 되면요, 많은 문제집들이 바뀝니다. 많은 시중 문제집들의 문항들이 바뀌고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시중 문제집에서 굉장히 많이 출제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가면 시중 문제집들의 문항들이 다른 학교 기출들에 많이 쌓여 있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항들이 이제 다른 학교에서도 워낙 많이 나왔다 보니까 실제 학교에서도 그 문제를 출제하기가 부담이 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근데 아직은 그런 해가 아니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중 문제집도 좀 충분히 풀어볼 필요가 있다.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럼 이제 수지 지역의 학교들에 대해서 조금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이 빨간색 표시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확실히 이제 저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전통적인 학교가 있습니다. 수지, 홍천, 풍덕. 이 수지, 홍천, 풍덕이 지금 어쨌든 뭐 정량적이라고 해야 될지 정성적이라고 해야 될지 정확하게는 좀 평가하기 힘들겠습니다만 그래도 확실히 어떤 학생들이 어떤 성취도 이상을 상대적으로 많이 넘어선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꼭 이 데이터만 보고 판단을 하기가 조금 힘든 게 수지고등학교는 이미 어머님들이 소문을 많이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학교 프린트에서 지나칠 정도로 많이 출제가 되는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심지어 학교 프린트 이외에는 잘 공부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문제가 저는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중 되면요. 왜냐면 결국 제가 가장 자신 있는 게 자료거든요. 좋은 자료를 주는 게 가장 자신이 있는 부분인데 그럼에도 좀 걱정이 되는 거는 그 좋은 자료라 하는 거는 결국 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목표인데 근데 그 킬러 문제에 다가가려면요 애초에 그 앞문항들을 빠르게 해결을 해야 돼요. 근데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체급이 필요해요. 체급이. 그러니까 애초에 수학 문제를 잘 풀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사실은 자료라는 게 의미가 생깁니다. 네. 그래서 수지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 조금 주의할 점이 맞습니다. 학교 프린트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는 사실이나 학기 초반에는 조금 본인의 체급을 올릴 수 있는 노력과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걸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교육청만 풀고요. 너무 학교 프린트만 풀고요. 너무 최근 교육청 문제만 풀어요. 근데 이게 어쨌든 그 교육청 내에서 유행하는 유형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학교 내신이라는 게 꼭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건 약간 좀 팁 아닌 팁인데 어떠한 학교이든 1학기 중간고사는 대체로 어렵게 출제가 되는 경향을 요즘 보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중간고사 범위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잘합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중간고사 범위만 잘하고 뒤에 부분은 되게 못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입반 테스트를 봤을 때 가장 큰 특징이 학생들이 행렬과 경우의 수를 아예 할 줄을 몰라요. 아예 못해요. 근데 이게 되게 큰 이슈가 있거든요. 어떤 이슈가 있냐면 개정교육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중간고사 범위까지는 똑같아요. 범위가 똑같기 때문에 전 학교의 기출을 풀어보는 게 꽤 유의미한데 기말고사는 아예 범위가 달라요. 전년도 기출을 풀어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도움이 하나도 안 되거든요. 어떤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전부 다 제작해서 시험지를 제공을 해야 됩니다. 전부 다 제작해야 돼요. 네. 그래서 예전에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수지 지역 7개 학교 거 싹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학생들한테 제공하면 돼요. 중간고사 범위는 그러면 되거든요. 기말고사는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다 제작해야 돼요. 뭐 어머님들이 가끔 이런 것도 질문하세요. 좀 다른 이야기긴 한데 단과 강사가 뭐냐라는 것도 꽤 질문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수학 전문 학원하고 선생님과의 차이가 뭡니까? 라는 것도 의외로 많이 물어보세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사실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해요. 겉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수학 전문 학원에 있는 선생님과 이 단과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큰 차이는 없어요. 겉보기에는. 근데 스스로 단과 선생님이라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본인이 어떤 의식을 하고 이제 플레이를 하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단과 강사라 하면 제 생각에는 본인이 조그만한 학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운영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단과 강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밑에 직원이 12명 정도 있어요. 저를 도와주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하나 이제 예를 들어 드리자면 저희가 이제 컨텐츠 팀이 따로 있어요. 컨텐츠 팀이 따로 있거든요. 이건 사실
뭐 내신팀이기는 합니다. 수능팀은 또 따로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걸 만든 지가 좀 됐는데 기준을 수능 기준으로 하거든요. 24년도 팀이 있고 25년도 팀이 있어요. 다 이제 팀을 다르게 구성을 하는 거죠. 이 25년도 팀은 작년 졸업생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작년 졸업생들로. 24년도 팀은 이제 현재는 지금 2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둘 다 이제 수지고 졸업생들입니다. 다 서울대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도 이제 수지고 2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5 팀입니다. 아예 구별되어 있어요. 수지고 2명 있고요. 그 전교 1, 2등 한 학생이 여기에 소속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풍독고 학생이 있어요. 이제 정시로 의대 간 친구고요. 그 다음에 홍천고 친구 있고요. 연세대 수리논술로 합격한 친구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신봉고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도 전교 1등 하는 친구고요. 서울대 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컨텐츠 팀을 따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학교 프린트 문항 변형해 주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다 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다 하면 저 몸 아작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컨텐츠 팀도 따로 있고 또 수능 팀은 이제 어떤 컨텐츠 회사가 따로 있거든요. 그런 데랑 이제 같이 계약을 해서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단과 강사라는 거는 본인이 이제 조그만한 어떤 학원을 운영하고 있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운영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어쨌든 저희가 수지고의 경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사실은 이제 저는 항상 되게 조심하라고 이야기하는 게 있는데 제가 여기 완전 초기 있잖아요. 완전 강사 초기에는요. 수지고는 사실 EBS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학교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흔히 말하는 EBS 올림푸스 고난이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원래는 되게 많이 나오는 학교였어요. 지금은 사실상 거의 안 나오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학교 프린트가 되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거 이야기 너무 많이 들으셨죠? 학교 프린트가 다 뭘로 구성되어 있죠? 들으신 거 있죠? 다? 그렇죠. 싹 다 교육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교육청 문제예요. 그래서 이 교육청 문제라는 게 단순한 어떤 난이도가 낮은 교육청 문항은 절대 아니고요. 전부 다 킬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죠. 아니 학교 프린트에서 다 나온다는데 도대체 왜 학생들이 그거를 다 못 풀어내지? 학교 프린트에서 다 나온다는데. 근데 사실 그거는 옆에 있는 홍천고등학교도 똑같거든요. 학교 프린트에서만 나와요. 근데 1등급 커트라인이 70 후반에서 80초로 구성이 돼요.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할까요? 애초에 학교 프린트 문제가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풀어내려면 애초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근데 뭐 조금 상대적인 비교를 제가 굳이 하자면 수지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편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은 표현이 거의 바뀌지는 않습니다. 숫자 변형 수준으로만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드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옆에 있는 홍천고는 왜 더 대비가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냐면 표현까지 바뀌어 버리거든요. 이런 게 사소해 보여도 학생들이 느끼는 느낌은 완전 다릅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풀었는데 홍천고 학생들은 이게 학교 프린트 문제였는지를 인지조차 못해요. 근데 수지고 학생들은 보면 이거 학교 프린트 문제구나 라는 게 바로 인지가 될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분명히 수지고는 학교 프린트 문항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 그래서 사실은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수지고는 학교 프린트에 대한 변형 문항 이런 것들이 찾기가 상당히 사실 좀 쉽습니다. 왜냐면 바꿔 말하면 다른 학교 기출들을 많이 풀어보는 것들이 굉장히 유의미하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사실은 일반적으로 보면 그런 표현까지 바뀌는 학교는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학교는 한 10개의 학교가 있으면 7개의 학교 정도, 뭐 조금 더 심하면 9개의 학교, 사실 9개라고 보는 게 좋은데 대부분 다 숫자 변형 위주로만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다른 학교 기출들을 많이 풀어보는 것, 그리고 이건 학원 선생님의 능력이죠. 학원 선생님이 조금 더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면 그 문제에 대한 다른 학교 기출들의 변형 문항을 충분히 많이 풀어보는 것도 꽤 유의미하다
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건 요즘에 너무 UI가 잘 되어 있어서 구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다만 이런 이야기는 좀 드리고 싶어요. 현실적인 어떤 문제풀이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문제를 풀 때 뭐 이런 게 있겠죠. A, B, C, D. 문제에 도달하는 이러한 어떤 일반적인 루트가 분명히 존재할 거예요. 동의하시죠? 근데 이게 내신이라는 건 타임 어택이 굉장히 심한 거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는 A랑 B를 없앨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저희가 해야 될 것이고, 필요에 따라서면 A에서 C에서 E로 넘어갈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을지를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아니라 사실 이건 학원 선생님이 해야 되는 역할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기 학생들도 좀 있는 것 같아서 프린트 문항을 분석을 할 때 이거 다 나 이거 풀 줄 알아 동그라미 치고 넘어가는 건 결국 누구나 다 맞출 수 있고 풀 줄 알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내가 이거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빨리 풀 수 있는 루트를 발견하는가, 그런 게 이제 핵심이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뜻인지 아시겠죠? 난 이 문항을 정석으로 풀 거고 교과서에서 나오는 방향으로만 풀 거야 라는 건 바보 같은 생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저희가 사실 수능이나 이런 거에서는 유의미한 것도 맞습니다. 그 루트도 당연히 필요하죠. 하지만 현실적인 루트를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신이라는 것은 어려운 이유가 결국 타임 어택 때문이고요. 수업 시간에 애들한테 되게 많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고등학교 수학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고 물어봐요. 그러면 애들이 어떤 개념적인 부분을 이야기를 하죠. 근데 저는 항상 하는 이야기가 똑같이 있어요. 문제가 어려워서 어려운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아닙니다만 현재 구교육 과정에서는 미적분, 지금 이제 미적분 2라고 불리는 게 있어요. 지금까지는 수능 시험 범위인 거 아시죠? 선택 과목이어서 편하게 미적분이라고 할게요. 구교육 과정에. 그게 왜 어렵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거 어렵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선행을 많이 하세요. 선행을 많이 하세요. 지금 이제 고3. 근데 제가 심화 수업하잖아요. 애들이 기절을 해요. 너무 어렵다고. 왜냐? 개념이 아니라 문제가 어려워서 어려운 거거든요. 실제 수능이 계속해서 어려워지는 이유가 간단해요. 너무 간단하거든요. 약간 게임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가 저희 흔히 뉴비라고 하거든요. 뉴비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사라져요. 갈수록 게임 룰이 갈수록 증가하고요. 문제가 갈수록 많이 쌓여가고요. 갈수록 심화 개념이라는 것들이 갈수록 쌓여만 가거든요. 네, 갈수록 쌓여만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진입장벽이 갈수록 높아져만 갑니다. 그래서 그런 진입장벽을 최대한 낮추려고 노력하는 게 학원 선생님의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고1 수학이 쉽다 뭐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막상 올해 시험을 보면요, 이거 내가 작년에 풀었던 시험지랑 느낌이 많이 다른데? 라는 생각이 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요. 뭐 맞습니다. 수지고는 무조건 교육청입니다. 참고로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만 이야기를 드릴게요. 이거 논술형 2번 있잖아요. 이게 수지고에서 가장 어려웠던 문제였거든요. 교육청 문제였어요. 교육청 문제였는데 이거 만약에 본인이 풍덕고등학교 거 풀고 수지고등학교 거 풀잖아요. 그럼 맞춥니다. 왜냐하면 풍덕고등학교에서 서술형 가장 어려운 문항이 이거였거든요. 똑같은 유형이 나왔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물어볼게요. 그러면 작년까지 이 문항이 수지지역에서 단 한 번이라도 나온 적이 있는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의 핵심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생각보다 과거의 데이터가 그렇게 유의미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올해만의 어려움이 존재할 거고요. 올해만의 특수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설명의 목적은 과거를 통해서 반추해서 수지고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야기를 해보자는 거잖아요. 사실은 오늘 설명회랑 조금 반대되는 이야기인데 목적과는 생각보다 유의미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교육청이 핵심이긴 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교육청 중에서 그럼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과거 데이터와 반복이 안 되려면 전년도 교육청 기출이겠죠. 그거는 학교 시험에 나왔을 가능성이 없으니까요. 그렇게 새로운 트렌드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뭐 조금 힌트를 드리자면 교육청이 정리된 어떤 자료들이 있어요. 학교생들이 참고하는, 거기에 새롭게 나오는 추가된 교육청 문항들이 존재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런 것들은 따로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올해 그러면 새롭게 나올 교육청 문항이 무엇일까? 그런 걸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어떤 건지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다른 거 딱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원래 저희가 교육청 문항을 분석을 할 때 작년에 예를 들어서 A라는 문제가 수지고에 나왔어요. 그럼 올해는 안 나올 거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수지고는 3년 연속 나왔던 교육청 문제가 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은 하면 안 돼요. 작년에 나왔으니까 올해 안 나올 거야. 그건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의 표현이 안 바뀌고 그냥 나오기도 합니다. 어쨌든 첫 번째도 교육청, 두 번째도 교육청, 세 번째가 교육청인 것도 맞지만, 자, 또 제가 또 반대되는 이야기도 했죠. 의외로 체급이 중요하다. 의외로 체급이 중요하다. 교육청 문항까지 다 가려면 어쨌든 체급을 바탕으로 1번부터 12번, 13번 정도까지는 빠르게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제 학생들도 여기 있는 것 같은데 요 논술형 3번 같은 것도 제가 빨리 푸는 방법 같은 것도 알려준 적이 있었거든요. 이런 어떤 관점들을 이용을 해서 충분히 빨리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좀 자신감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뭐 저희가 뭐 이런 것들은 너무 기본적인 거라서요. 그래서 참고로 이런 거 걱정하시더라고요. 제가 학교가 정말 많아요. 학교가 정말 많은데 이게 학교에 따라 자료를 주십니까? 당연히 드립니다. 당연히 다 제공을 하고요. 저희가 학교마다 전부 다 파이널 테스트지 다 따로 제공합니다. 다 변형해서 전부 다 따로 제공을 하니까요. 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트랙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상위권이고 최상위권인데 안정적으로 계속 1등급을 유지하고 최상위권이고 싶은 친구. 아니면 본인이 이제 구교육 과정에서는 이제 등급제로 따지자면 2등급 학생인데 나는 1등급을 쟁취하고 싶고 정말 어떤 좋은 자료로 승부를 봐보고 싶은 학생, 뭐 이런 투 트랙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정말 좋은 자료로, 이게 특히 뭐 방학 때도 혹시 제 수업을 들은 학생이면 좀 아실 겁니다. 근데 학기 중이 되면 더 좋은 자료가 나옵니다. 제 목표예요, 오늘들. 제 자료는 컨텐츠가 아니라 솔루션이 되는 거를 저는 항상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강사마다 특징이 되게 다르거든요. 되게 다양한 특징들이 있어요. 저는 약간 컨텐츠에 약간 목숨 거는 사람이에요. 다 돈으로 좀 평가하기는 좀 그런데 제가 2달 동안 컨텐츠비만 2천만 원 들었거든요. 네, 2달 동안 컨텐츠비만 2천만 원 들었어요. 이게 행동으로 드러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떠한 것이든. 진짜로 너가 그럼 이걸 투자를 했어? 네, 전 진짜 투자합니다. 정말 퍼붓거든요. 학기 중이 되면 딱 중간고사 특히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자료가 정말 좋다. 우리 학교의 최적화가 너무 잘 되어 있다라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네, 또 뒤에 다른 설명회도 있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